이야 이걸 좋아해야 할까요? 일단 지금 카니발 계약하신 분들은 이걸 기다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부터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신형 카니발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됐고 1.6 터보 가솔린 엔진 기반 시스템이 들어가잖아요. 출시 전까지 2.5 가솔린 엔진 기반 시스템을 기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결국은 시기상 맞지 않아서 1.6 터보 가솔린 엔진 기반 시스템이 적용됐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2.5 터보 가솔린 기반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도입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시기도 그렇게 늦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 상용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고 카니발을 비롯한 대형차에 적용될 거라고 합니다. 와, 이 정도면 기다려야 할지 이미 계약하고 기다리던 차주들은 날벼락 같은 소식일 것 같은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이 2.5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는 소문에 불과했잖아요. 카니발 하이브리드부터 들어간다, 아니다, 팰리세이드부터다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 사내에서 직접 언급이 나온 건 최초입니다. 심지어 시기랑 스펙도 언급이 됐습니다. 어디서 나왔냐면 기아 노조로부터 관련 소식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는 게 실제 기아 노조 소식지에 담긴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나오게 된 취지는 간단합니다. 노조 입장에선 회사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잘 잡혀야 고용 안정을 실현할 수 있잖아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노조가 할 일이 확실하고 많아야 노조의 일자리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 중 하나로 노조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 생산을 그 수단으로 본 거고 그래서 이 내용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노조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집중하는 이유는 전동화 시대로 변화가 되니 조합원들이 고용 안정을 위해서 하이브리드용 전륜 6단 자동 변속기랑 세타3 터보 엔진을 위한 사측의 투자를 쟁취했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풀어서 말하면 현대 기아차가 새로운 하이브리드용 변속기랑 엔진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거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쓰이는 2.5 터보 가솔린 엔진도 내용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내연기관 엔진만 만드는 건 노조도 불안정한 미래라고 본 거죠. 완전 내연기관 차는 회사 차원에서 단종을 시킬 수도 있고 국가적 규제나 글로벌 사회에서의 규제로 인해서 사라질 수가 있으니 안정적으로 공장을 굴리기 위해선 세타3 터보 GDI를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엔진도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 2.5 하이브리드 엔진은 2025년까지 양산을 목표로 한다고 하고 세타3 엔진을 기반으로 만든 2.5 가솔린 터보랑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화성 공장에서 만드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물량은 둘을 합쳐서 연 11만 대 수준이라고 하고요. 현대차는 비슷한 물량을 울산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고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게 어떤 차종부터 이 시스템이 적용되냐는 거겠죠. 지금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건 당연히 팰리세이드입니다. 팰리세이드가 지금 좀 아까운 게 라인업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현대기아차 중에 잘 팔리는 차들은 하이브리드, 고백이랑 가솔린, 저백이랑 가솔린, 디젤, LPG 이렇게 모델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랜저, 소렌토, 스포티지 이런 차들 보면 엔진 종류가 3종류, 많으면 4종류까지도 나뉜단 말이죠. 최근에 카니발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되면서 3종류가 됐는데 팰리세이드는 아주 극단적인 2가지 뿐입니다. 2.2 디젤 아니면 고백이랑 3.8 가솔린 모델밖에 없거든요. 디젤 모델은 환경 규제 때문에 단종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남는 건 가솔린 모델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팰리세이드가 가장 먼저 2.5 터보 가솔린 기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언급되고 있는 게 나머지 대형 차들입니다. 이 중에서는 카니발하고 스타리아도 포함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 카니발도 팰리세이드 못지않게 2.5 엔진 기반 시스템이 필요한 차죠. 미니밴이기 때문에 차체가 기본적으로 크고 사람도 많이 타고 짐도 많이 싣게 되니까요. 하이브리드 하면 높은 연비와 친환경 혜택이 생명인데 기아 자체 측정 결과로 나온 연비가 리터당 14km라고 합니다. 배기량 때문에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중형차로 분류되는데 이게 좀 치명적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 리터당 14.3km가 나와야 친환경차 인증이 가능한데 기아 자체 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면 친환경차 인증이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토요타 시에나는 공인 연비가 14.5km가 나옵니다. 얘는 어떻게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거냐 이거죠. 단순히 0.2km 차이로 그게 아니고요. 시에나는 배기량이 2000cc를 넘어가잖아요. 이러면 이제 대형차로 분류됩니다.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친환경차 연비 기준도 리터당 13.8km로 더 여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시에나는 대형차 기준으로 좀 더 여유롭게 친환경차 인증을 받은 거죠. 2.5 가솔린 엔진 기반 시스템이 들어가니까요. 즉 팰리세이드뿐만 아니라 카니발도 2.5 가솔린 엔진 기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절실하단 거고 실제로 팰리세이드뿐만 아니라 카니발도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거란 전망이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2년 뒤면 딱 연식 변경이나 풀체인지가 될 시기잖아요. 팰리세이드는 풀체인지가 될 거고 카니발은 연식 변경이 되거나 풀체인지가 될 건데 이때부터는 2.5 터보 가솔린 엔진 기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넣게 되는 거니까 지금 계약자들 사이에선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노조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대차그룹도 회사 차원에서 이쪽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는 뭐다? 간단합니다. 최근에 계속 말씀드린 전기차 시대 숨고르기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 비중 늘리기라는 최종 목표로 가기 위해서 계획과 방법을 수정해야 할 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형 전기차 출시 계획을 바꾸거나 생산량 목표를 바꾸거나 아예 투자 개발을 보류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고 실적도 안 나오는 회사들뿐만 아니라 GM이나 포드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좀 특이 케이스인 게 기본적으로 모든 차종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수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솔린차, 디젤차, 하이브리드차, 배터리 전기차, 수소 전기차 모든 차종을 만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판매까지 하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 그 시대에 가장 대세가 되는 차가 있으면 만들던 차의 생산량을 좀 더 늘리고 신차 비중도 높이면 대응이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현대차그룹도 그런 작업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현대기아차 친환경차 판매량을 보면 하이브리드 차가 압도적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없는 포터를 제외하고 상위 5위권에 있는 친환경차 모두 하이브리드 모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종별 판매량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가 11만 5천 대 팔릴 동안 하이브리드 차는 26만 대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쪽에서는 두드러지지 못하지만 토요타를 봐도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 성장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회계 연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토요타 글로벌 생산량이 12.8% 늘었고 판매량도 9.1%가 늘었다고 합니다. 토요타가 2019년에 사상 최대 성적을 기록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생산량하고 판매량 모두 이전 성과를 뛰어넘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늘었다는 게 큽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이미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집계됐거든요. 9개월 동안 200만 대 가까이 팔렸고 이 현상 자체를 어떻게 보는 게 좋냐? 간단합니다. 토요타가 결국 맞았구나, 전기차에 올인하겠다던 회사들은 바보구나, 이런 게 아니라요. 하이브리드 차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유리하다 내지는 복받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 하이브리드 차는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제품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비쌉니다. 이 소리는 한 대 팔 때마다 그만큼 많이 남는 차란 거겠죠. 하이브리드 기술도 이제는 토요타나 현대차 그룹이나 농익은 상태니 그렇게 많이 팔리는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아예 제로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하이브리드 차는 또 크기가 큰 차들 위주로 판매됩니다. 큰 차들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싸니까 당연히 마진이 많이 남습니다. 높은 마진의 조건이 두 가지나 확실히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선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고, 하이브리드 차를 중심으로 만드는 토요타, 전기차에 잠깐 올인했던 현대차그룹이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이브리드를 등한시했던 다른 브랜드들이 후회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당장 미국 브랜드들만 봐도 어떤가요? 포드나 GM은 하이브리드 차가 그렇게 두드러지던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차에서 거의 곧바로 전기차로 넘어갔다 봐도 무방한데 이 소리는 중간 다리 없이 건너뛰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현대차나 토요타는 전기차가 잠깐 숨고르기를 하는 동안 하이브리드라는 중간 다리로 실적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면 되는데, 포드나 GM은 이게 안 되니 아예 전기차 계획 자체를 보류하거나 미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예 테슬라처럼 전기차로만 뛰어난 브랜드라면 모르겠지만 포드나 GM은 확실하게 내연기관차 기술력과 노하우가 더 많은 회사이기도 하니까요. 현대차그룹 입장에서 보면 왜 가끔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한국 시장에서 놀면 뭐하나, 우물안 개구리다 이러는데 저는 오히려 이 생각이 더 잘못됐다고 봅니다. 현대기아차 입장에선 한국 시장만큼 중요한 곳이 없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판매 시장이 한국입니다. 토요타로 따지면 한국 시장을 포기하는 게 일본 내수 시장을 포기하는 것만큼 치명적이란 거고, 포드나 GM으로 따지면 미국 시장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거죠. 그래서 현대기아차 입장에선 한국에서 현재 가장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를 더 많이 만들 이유가 충분하고, 그래서 지난번 영상 결론도 어떻게 내드렸나요? 조만간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 관련해서 새로운 계획이나 출시 소식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야기한 2.5 터보 가솔린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그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이 시스템 안으로 언급된 차가 3종이나 됩니다. 팰리세이드, 카니발, 스타리아 하이브리드까지요. 마침 2025년이면 KGM이랑 르노도 신형 하이브리드 차가 나올 거라서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종도 다양합니다. KGM은 신형 미니밴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차종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될 거고, 르노코리아도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보다 훨씬 안정적인 선택지가 많아질 거라서 내년부터 불어올 새로운 돌풍이 벌써부터 기대되는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